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올가을 첫눈이 오늘 설악산 일대에 내렸습니다. 계절은 그런데 흘러가는데 정치권의 시계는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요, 해묵은 의혹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또 속속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모습은 마치 국정원 국정조사 당시로 돌아가는 듯해서 과연 의혹이 시원하게 해소될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을 주는 유일한 것이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체육의 날이기도 한데요. 체육인들의 멋진 승전보 기대해봅니다. 맛난 음식으로 즐거움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요즘 아닙니까? 추석이 지나도 한우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 탓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 대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새로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산 믿으십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Yes or No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일본산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 저희가 나름대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이죠.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송인의 필독지죠.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고 불리는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일신문에 김영선 여기자, 민항 기자가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형선 씨와 오늘의 까칠한 뉴스 새롭게 선보이게 됐는데 이러다가 또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가 자리를 뺏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네, 박근혜 정부 첫 번째 국감 이틀째인데 국감 따라잡기 저희가 어제부터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국감 소식부터 짚어보죠. 오늘 굉장히 좀 뜨거운 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논란이 또 오늘 국감에서도 뜨거웠나 봐요. 어떤 내용이죠? 네. 아마도 오늘 국감 중 가장 뜨거웠던 국감이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일 것 같은데요.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것 아니냐며 야당이 날선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최근 국정원 사건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이 수사기밀인 검찰 지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점을 물고 늘어졌는데요.
김 의원은 이 수사 기밀 서류가 누출된 지 한 달여가 됐지만 아직도 경찰청은 해당 기밀 서류의 제목조차 알아내지 못했다면서 경찰청을 질책했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만큼 정식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도 계속해서 잇따라 의혹을 제기했나 보죠? 예, 민주당 유대훈 의원은 이 경찰이 김 전 청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유 의원은 경찰이 김 전 청장의 문건 유출 의혹을 감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데 대해서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확인 작업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인 김용판 전 청장 어떤 입장입니까?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김용판 전 청장이 오늘 국감장에 나와서 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요. 증인 선서를 거부했어요? 예, 예. 이전에도 거부한 적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 8월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예, 당시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더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예, 자신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관련 재판 중이라는 점을 들어서 선서를 거부해서 국회를 또 뒤집어 놨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 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김용판 증인의 이 선서 거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선서하지 않은 증언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 황 의원의 지적처럼 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은 이 김용판 전 청장이 위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사실 아무리 국회가 우스워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장인 국감장에 나와 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전 청장의 태도는 국민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 김 전 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 때문에 안행위는 제대로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느라 이 안행위는 오후 4시께 정회됐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공포 아직도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감에서 상당히 뜨거웠겠어요. 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을 오늘 했는데요. 여기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수산물 안전 대책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수입금지 조치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말고도 다른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도 이 방사성 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수입금지 조치 전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수입량이 총 2,531톤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 일본산 수산물 이게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네. 어제 국감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 관련 이슈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 또 일본에 대해서 유일하게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 사실 생활 정치라든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국감이 진행돼야 될 텐데 네. 일단 국회의원 가운데 공중전화의 세균 문제를 지적한 그런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나 보죠? 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이 전국 공중전화기의 위생 상태를 공개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시 잘 사는 곳에 공중전화가 깨끗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북보다는 강남이 그리고 지방보다는 서울이 공중전화 위생 상태가 그나마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전국 공중전화기 위생검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보다 강북 지역의 세균 발견 건수가 더 많고 분포도도 높게 측정됐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강북 지역의 세균 검출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공중전화보다는 휴대폰을 더 많이 쓰기 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오늘 까칠한 뉴스 그리고 국감 따라잡기 김영선 기자가 대신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저녁 시간 퇴근길 교통량 도심 곳곳이나 간선도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순환로 따라 성수대교 쪽으로는 성산 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 이미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이후 성수 분기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사근 램프에서 성동 분기점 구간 2차로 막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퇴근길 교통량이 많은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양방 교통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도부터 월계 1교, 이후 중랑교부터 마장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성수 분기점 부근에서도 정체입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데 중랑교 이전부터 녹천교까지는 이미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묵동 나들문 이전부터 하워글 램프까지 서행하고 있고요. 반대 외곽 구리 쪽은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그런데 민생에 대한 감사보다 오는 30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감이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정감사 이틀째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국정감사 목표 일단 정해놓고 하는 거겠죠? 네. 물론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큰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또 개별 의원들이 각자 관심 가진 게 다를 수는 있겠죠. 우선 크게 보면 우선 이틀간의 국정감사 결과 예. 첫째, 박근혜 정권 탄생의 검은 비밀이 드러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사이버 사령부죠. 사이버 사령부에서 지난번 국정원처럼 대선 기간 동안 댓글 달기를 했다는 것이 새로 드러났고요. 네. 국가보훈처에서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애국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사실은 일정한 방향으로 민심을 갖다가 돌리는 그런 선거 개입에 유사한 그런 행태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 국정원과 또 사이버 사령부,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검은 삼각 편대가 있었다 하는 것이 확인됐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복지공약의 파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난 대선 때 우리 사회에 사회적 합의였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비밀리에 또 장관을 배제해 가면서까지 파기됐는가 하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민생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제가 속한 데가 정무위원회인데요. 네. 오늘 배상면 주관할지 또 아모레 퍼시픽이랄지 이런 그 갑을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증인들을 불러갖고 또 시정 조치 약속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민 의원님께서 소속된 정무위에서는 갑을관계 문제, 이른바 경제민주화 이런 것이 이제 거론됐다는 거죠. 네. 네, 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정감사 이틀째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가 많이 쏟아져 나왔네요. 네. 예. 예. 자, 그런데 예. 국정감사 앞으로 많이 남아있죠. 휴일 빼면 한 보름 남아있죠? 네. 네,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3주간 하게 돼 3주간 하게 돼 있으니까. 피감 기간이 600개가 넘어서 뭐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예.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오늘까지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증인도 많고, 피감 기간도 많고, 일부에서 그것이 수박 겉핥기 국감이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예. 의원 개개인을 보면 상임위마다 적게는 한 18, 많게는 한 30명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관심 분야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다 다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겠죠. 네. 한 명의 증인을 놓고 모든 네.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의원님은 또 주로 갑을 관계 문제, 그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좀 다 다양하시죠. 예. 김지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대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의원님께서 소속된 정무위 소속에서 금융권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동양 사태 이 문제 다루죠? 예, 그 문제는 내일 모레 우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때 국감 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우선 그래도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예. 이것이 출자 총액 제한, 순환 출자 금지, 금산분리 이런 사전적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는 예방적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동양뿐만 아니라 STX, 웅진 이 모든 네.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예. 그래서 다시 경제민주화법을 갖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예.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이런 그 동양그룹 사건 등등을 보면서 경제민주화가 더 절실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들이 많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도 네. 사실 그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동의한 대답을 했는데 네. 문제는 대통령께서 예.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마무리 됐다고 지난 7월달에 언론사 논설위원 해설위원 만나신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또 8월달에 그 재계청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재계청수 만나기 직전에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경고 조치로 끝났고요. 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인데 대통령이 원체 후퇴되어 있어서 예.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밀고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서죠. 네. 의원님께서 소속된 정무위 국감 아직 안 끝났죠? 오늘이요? 오늘 자정쯤 끝나겠죠. 네. 지금 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 정면 승부에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거네요? 네, 예.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경제민주화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공공기관장의 인사 문제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장이 또 어떤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물론 민간 베이스도 있지만 또 경제민주화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셨죠?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136번째로 공공기관 내 인사제도 개혁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공항공사 사장을 네. 면접과 서류심사에서 최하위를 한 사람을 갖다가 앉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정과제를 갖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대국민 약속의 위반인 것이죠. 네. 게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뭐 이제 박하산 부대라고 하죠. 옛날에 낙하산 부대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를 도와주었던 참모들의 명단을 갖다가 새누리당에서 청와대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전문성은 다 사라지고 지금 수없이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적자, 눈덩이 적자, 또 뭐 신의 적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비판들, 이런 국민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춰서 과연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농공행상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논공행상. 농공행상 문제는 사실 뭐 우리 역대 정권 때 보면은 뭐 계속해서 거론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조금씩 사회를 갖다가 전진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도 그 기준을 갖다 항상 높여왔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그것을 다 오히려 무위로 돌렸죠. 위장전입이랄지 이런 것은 다 기본 스펙으로 인정할 정도로 무위로 돌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설령 그럴 수 있었다고 하죠. 네. 뭐 김영삼 정권 때는 등산화 부대라고 했죠. 민주산악회. 예. 그런 분들이 대거 기용되고 그랬었는데 또 물론 과거의 민주정부 하에서도 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서로 비판을 하고 높은 기준을 얘기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지난번에 약속을 선거 기간 동안에 한 바가 있는데 예. 그리고 또 인수위를 거쳐서 지난 4월달에 국정과제로 압축을 해갖고 제시까지 했는데 네. 다시 그것을 무위로 돌린다고 한다면 네. 우리 사회 전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재인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가닥이 좀 잡힙니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하고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는 네.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국무총리실 국감을 갖다가 왜 하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물론 대법원장을 예외로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네. 그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대통령을 안 부르듯이 네. 대법원장은 안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혀 문재인 의원이 그 당시에 대화록에 국가기록원 이관과 관련해서 보고 라인에 있지도 않았고 결제 라인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냥 부르겠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100%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한 당선 전후의 약속 그것을 네.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국감장이 정쟁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 말씀하신 그런 여야 간의 이제 힘겨루기도 있겠지만 오는 30일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당장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 이제 화성하고 포항 두 군데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예. 화성 선거는 그 원조 부패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게 됐죠. 지난 2002년 차떼기 이후에 새누리당이 변화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화장에 불과하고 네. 오히려 차떼기를 갖다가 인정하고 장려하는 그런 그 퇴행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몇몇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지금 화성의 민심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역사의 퇴행에선 동의할 수 없다. 또 그런 분을 갖다가 우리 쪽의 대표로 삼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이 네.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서 넓게 퍼져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포항 선거는 결국 그 성폭행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네. 성폭행을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누리당이 공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사실은 개혁적인 모습이죠. 네. 그렇지 않아 갖고는 지금 반복되는 새누리당의 어떤 그 성폭행, 성희롱 이런 일련의 행위를 갖다 근절시키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은 어제 저희 인터뷰에 응해서 여권 후보들이 민주당보다 한 두세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앞서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이성, 믿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행과, 부패가 근절돼야 한다고 한다면, 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참여를 보이면서, 네. 선거 투표장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 예.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믿고, 예. 또, 실제로 이 폭도, 굉장히 좁혀지고 가파르게 네. 추격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끝나면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요. 이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신당 이야기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만요.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운 야권 연대 구상하고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정치 세력화를 시도는 하겠죠. 그것이 정당이라고 하는 완성된 형태로까지 진전이 될지 아니면 그 중간에서 야권 연대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답하는 형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생각은 지금은 전국 연대라고 하죠.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예. 전국 연대를 시민사회와 같이 하고 네. 그 단일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철수 네. 의원 세력이나 또 심상정 노회찬 천호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정의당과 정치 세력으로서 그 부분이나 노동, 뭐 종교, 지역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도 함께 할 수는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예. 물론 정치연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대성 보일러는 번호가 2개래요. 난방은 잡겠다. 대성 보일러는 열 교환기도 2개.
가슴이 더 잡겠다. 가슴이 잡고 남방 잡고 두 마리 토끼가 잡는 고릴라? 대성이 꽉 잡겠다.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PR.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일본산 수산물 믿으십니까? 인데요. Yes or No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의 화합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013년 가을 24시간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 보다 알찬 내용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결정판,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경제 종합 비타민, 곽수종의 생생경제, 그리고 YTN만의 노하우. 매시가 정확한 뉴스가 가을 개편을 맞아 더욱 새로워집니다. 2013년 가을 YTN 뉴스 FM.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도 함께 가실게요. 느낌 아니까.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곧바로 정면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이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크게 보도했고요. 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이외에는 인터뷰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쓴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활동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죠.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군인과 군무원 3명이 네. 지난해 총선 대선 당시에요. 트위터와 블로그에 모두 300여 건의 선거와 정치 관련된 글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네. 댓글의 내용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사실 이들은 겉으로 보면은 군인 신분임은 알 수 없는 누리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취재에 따르면요,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지읒씨로 저희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지읒씨의 트위터를 보면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11월 5일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그 NLL 발언과 연결지어서 문재인 의원과 NLL 발언, NLL 문제와 연결을 지어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했고요. 그리고 다른 저희들은 이제 기혁씨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가 보도한 군 종북여당 찍지 마라 장병들에게 강요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빨갱이 언론사는 군인 아저씨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라는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들의 그 내용 말고 이제 양을 한번 보자면요. 지씨 같은 경우에는 총선 2달 전인 2월부터 대선이 있던 12월까지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 야권 후보들을 비난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등 글을 79건을 올렸고요. 예. 민주당과 새누리당 관련된 글은 33건, 종북 관련된 글은 139건 등을 올려서 이 양과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국정원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못지않은 그 이상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보도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지금 국감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버 사령부 관련된 이분들과 관련된 내용이 좀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이제 좀 입수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이버 사령부의 개인 정보,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준에서의 개인 정보와 저희들이 국정원 사건을 통한 취재 기법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국회를 통해서 입수했다. 자, 그러면요, 네네. 국정원에서도 댓글 의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국정원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자면은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관련된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글, 그리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과 관련된 글 등을 합해서 7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된 내용은 그것보다 4배 많은 3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국방부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사이버 사령부에 소속돼 있는지 해당 인물들의 이름과 아이디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작전 비밀이어서 활동 내용을 공개할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오늘은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직접 조사본부 장과 법무관리관,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국방부 내부에 있는 경찰 조직인 헌병과 검찰 조직인 군검찰의 수장을 불러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번에 좀 밝혀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회비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2010년에 창설됐고요. 총 정원이 4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심리전을 펼치는 심리전단이 200명 정도인 것으로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국감을 통해서요. 200명 정도요. 네. 네네. 이것을 국정원 심리전단과 비교하면 3배 규모 정도 됩니다. 하 기자 취재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런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군인과 군무원 한 몇 명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3명을 공개했고요. 차후로 더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보도했는데 이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하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실과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만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사를 작성할 때 국방부에 일단 문의를 했었겠죠?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부 대변인, 작전 비밀이라고 말했던 국방부 대변인의 입장이 저희들이
미리 이름과 아이디를 제공하겠으니 확인해달라라고 말한 것에서 나온 그런 답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네,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설명한 그 한겨레 신문의 하호영 기자 내용을 좀 더 들어보면요. 국회를 통해서 사이버 사령부 직원, 군 직원과 군무원 3명이 글 작성하고 리트윗한 것을 이제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또 관련된 직원을 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취재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명이 이렇게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이버 사령부의 글 작성, 리트윗에 대해서 일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군 당국 조사 결과 3명이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렇게 연합뉴스와 ITN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 그리고 부사관 1명이 야당을 비난하고 또 정부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군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들은 4일이나 5일 혹은 일주일에 한 건 정도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군무원은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지난해 11월 5일에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을 리트윗했다고 이렇게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군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이들 3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에 총 300여 건의 선거 정치글을 올렸다는 국내 한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300여 건 가운데 선거 관련 글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이 올린 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추가 작성자가 더 있는지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군의 소식통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들이 개인적으로 트위터와 블로그를 하면서 보수 성향의 글을 올린 것 같다면서 아이디를 여러 개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령부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댓글 작업을 하는 전단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팀은 없는 것 같고 자기 의견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관련된 속보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고요. 또 좀 더 국방부의 입장 그리고 여권의 입장 어떤지는 정명승부에서 내일 또 이번 주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것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수백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공기업들이 직원 자녀 학비 지원금을 펑펑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지난해 부채는 7곳이 200조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직원 학자금으로 최근 5년 동안 쓴 돈이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학교를 운영하는데 한 해 학비만 2,500만 원인 이곳의 학비를 임직원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6명이 1인당 1,000만 원씩 매년 받았습니다. 또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직원의 자녀 학비로 842만 원을 지급했고 토지주택공사도 2008년 예술고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비 91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자녀 학비가 고등학교만 183만 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4-5배를 지급한 것입니다. 흔히 공기업에 대해서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대목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셜 커머스 상품 10개 가운데 3개의 할인율이 최대 50%포인트 이상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나 보죠?
네, 이 소셜커머스 상품들의 과장 광고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업체 상위 3곳이 판매한 80개 상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24개의 할인율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55.4%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처럼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쿠팡과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룹폰 등 4곳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이런 거짓 허위 광고로 상품을 판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이미 수차례여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도 수차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자 공정위들은 이들에게 과태료 4천만 원과 함께 처음으로 과징금 5,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체들이 비슷한 위반 사례가 또 적발될 때마다 과징금 규모를 2배 정도씩 늘어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소셜커머스 문제.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2배 해갖고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네.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앞으로 이 과징금 규모가 계속해서 2배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네. 네, 좀 더 징벌적으로 규제에 나선다는 겁니다. 네, 징벌적.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화폐 발행 문제 좀 짚어보죠. 화폐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무려 60조 원을 넘겼나 보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화폐 발행 잔액이 63조 939조 9,9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0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달과 대비해서도 3조 8,142억 4,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5만 원권 역시 39조 7천억 원대로 전월보다 1조 8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달 한은이 추석 자금으로 4조 5천억 원어치를 방출하면서 예견된 일이기도 한데요. 한은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화폐 규모도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손해보험 문제 좀 짚어보죠.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중도 해지가 급증하고 있나 보죠? 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 보험계약 중도 해지 건수가 339만 건으로 전년 대비 241만 건에 비해 40.6%가 증가했습니다. 액수는 161조 원으로 전년 188조 원에 비해 30.9% 늘어났습니다. 2011 네,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전화가 좀 끊겼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좀 더 저희가 상태가 좋지 않은데, 예. 좀 다른 국감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뉴스인데요. 국회 정무위에는요, 금융 관련 기업인들이 많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9명이 출석해서 사실상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위가 기업에 대한 국감으로 진행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특히 올해 기업인 증인이 2년 전보다 무려 2.5배나 늘어서 국감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정무위가 거물급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했다는 비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전화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어졌는데요. 계속해서 좀 더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어졌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앞서 그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중도 해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듣다가 끊어졌는데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죠.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지난해 손해보험사 보험계약 중도해지 건수가 339만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6%가 증가했습니다. 액수도 161조 원으로 30.9%가 늘었는데요. 2011년 중도해지 건수가 2.4%, 금액은 3.5% 증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보험계약 해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가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국민들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계 상황이 어렵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 가계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행복에 대한 조사 결과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 또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 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일반적으로 소득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통이다라는 대답이 절반 정도가 나왔고 행복하다라는 대답은 41.5%, 행복하지 않다라는 대답은 8.7% 순이었습니다. 행복하다라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보다는 소폭 증가한 건데요. 소득별로 행복하다는 답변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월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는 18.2%,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35.4%,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는 40.4%, 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는 47.9%, 500만 원 이상에서는 53.5%로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대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어쩌면 청취자분들 가운데도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